1950년대 전쟁의 연기가 아직 한반도를 뒤덮고 있던 시절, 서울 개포동에는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숙이던 거대한 양반가가 있었다. 전주이씨 근령군파 14대손 집안. 대문만 지나도 끝이 보이지 않는 기와집과 수십 칸 사랑채, 넓게 펼쳐진 논밭과 산자락까지 합치면 무려 50만 평에 이르는 재산이었다고 했다. 집안에는 머슴과 종들이 따로 있었고 곳간에는 쌀이 가득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집 굴뚝에서 연기가 멈추는 날이 없다고 말했다. 명절이면 수십 명이 모여 잔치를 벌였고 아이들은 비단옷을 입고 마당을 뛰어다녔다. 그 시절만 해도 누구도 그 거대한 집안이 무너질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몰락은 천천히 오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한순간이었다. 우리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돈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했다. 특히 전쟁 이후 세상이 혼란해지자 그는 점점 더 방탕한 삶에 빠져들었다. 기생집을 드나들며 술과 노름으로 밤을 새웠고 사람들 앞에서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어차피 사람은 죽는다. 죽기 전에 실컷 쓰다 가겠다. 처음엔 사람들도 웃어넘겼다. 워낙 큰 부자였기에 조금 써도 티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논이 하나씩 팔려나가기 시작했다. 좋은 땅이 헐값에 넘어갔고 산과 밭도 사라졌다. 집안 어른들이 말려도 소용없었다. 할아버지는 오히려 화를 내며 재산 문서를 내던졌다고 했다. 기생들에게 비단과 금부치를 퍼주고 술상 하나 차리는데 당시 집 한 채 값이 들어갔다는 말까지 돌았다. 그러는 사이 종들과 머슴들도 하나둘 등을 돌렸다. 주인이 정신을 놓고 사치를 부리자 곳간의 물건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밤마다 쌀가마니가 없어졌고 귀한 도자기와 은수저들도 흔적 없이 사라졌다. 누가 훔쳐갔는지 알면서도 막을 사람이 없었다. 집안은 점점 기울어갔다. 가장 비참했던 건 딸들이었다. 돈이 필요했던 할아버지는 어린 딸들을 사실상 돈을 받고 시집 보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도 중요하지 않았다. 장애가 있는 집안이든 가난한 집이든 돈만 주면 혼인을 허락했다. 그 시대에도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했다. 양반집이 망하려니 자식까지 판다. 하지만 이미 아무도 할아버지를 말릴 수 없었다. 아들들도 흩어졌다. 먹고 살 길이 없어 어린 나이에 남의 집 일을 하러 가거나 지방으로 떠났다. 형제들은 서로 연락도 끊긴 채 각자의 삶을 버티며 살아야 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비극적인 일은 큰아버지의 죽음이었다. 어느 날 밤 큰아버지는 굶주림 끝에 집 근처를 헤매고 있었다고 했다. 집안은 이미 몰락했고 먹을 것도 없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늦은 밤 인기척을 들은 할머니께서 겁에 질려 소리를 질렀다. 도둑이다. 도둑이 들어왔다. 순식간에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 시대엔 전쟁 직후라 모두가 예민했고 밤마다 도둑이 많았다. 사람들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큰아버지를 붙잡고 마구 때렸다. 큰아버지는 자신이라고 말할 틈도 없었다고 했다. 결국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졌고 나중에야 사람들이 그가 그 집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큰아버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을 거두셨다. 그 사건 이후 집안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사람들은 그 집을 두고 수군거렸다. 조상이 죄를 지으면 후손이 벌을 받는다. 어린 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자라면서 가족들의 삶을 볼수록 이상하리만큼 기구한 일들이 반복되었다. 누군가는 병으로 고생했고 누군가는 사업이 망했고 또 누군가는 가족과 생이별을 했다. 집안 어른들은 늘 같은 말을 했다.
우리는 조상의 업을 안고 사는 거다. 그리고 내가 중학교 수학여행을 가던 날이었다. 들뜬 마음으로 버스에 올라탔는데 여행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집에서 연락이 왔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다. 나는 이상하게도 슬프기보다 멍했다. 가족들은 울고 있었지만 어린 마음에도 한 시대가 끝났다는 느낌이 들었다. 한때 서울 개포동을 호령하던 거대한 양반가의 마지막 불빛이 꺼지는 순간 같았다. 장례를 치르며 친척들이 모였지만 남은 것은 거의 없었다. 광활했던 땅도 기와집도 곡간도 모두 남의 손에 넘어간 뒤였다. 사진 속에서만 양반집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지금도 가끔 생각한다. 만약 그 많은 재산을 조금만 지켰더라면, 딸들을 팔아 넘기지 않았더라면, 가족을 돌보았더라면 우리 집안의 운명은 달라졌을까 하고. 하지만 세상에는 돈보다 무서운 것이 있다. 끝없는 욕심과 순간의 방탕함이다. 아무리 거대한 집안이라도 그것 하나면 무너진다. 한때 수십 명의 종을 부리던 집안은 결국 후손들이 뿔뿔이 흩어진 채 평범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늘 같은 생각을 한다. 집안의 몰락은 가난 때문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무너질 때 시작된다는 것을.